뚱뚜두둠뚜뚜. 놀랬지. 오, 미안하다. 내 미안함을 받아줘야지. 그래. 사모님, 누군지 알 것 같아?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양철의 수의사입니다. 고양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 탑3, 어떤 사람들을 고양이들이 싫어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탑3 안에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박이네. 와우, 되게 쾌활하고 대인관계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을 왜 고양이가 싫어할까요? 흥이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도 제스처가 커요. 와우, 이야, 손동작도 막 큽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위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왜냐면 사람들의 모습이 한 이 정도의 어떤 볼륨감이라고 하면 행동들이 나왔을 때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체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생에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곰이나 호랑이와 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모님에게 겨울에 별 생각 없이 조금 이제 초반에 친해지는 단계에서 뚱뚱한 패딩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이렇게 둠칫둠칫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친해진 지 딱 3일 됐었는데 일주일간 저만 보면 숨었어요. 흥이 넘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소리가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소울 이런 음이 아니고 음폭이 상당히 이제 널뛸 수 있기 때문에 청각이 많이 발달한 고양이들의 입장에서는 괴성과 같은 너무 신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무서움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빨리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고양이들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개들처럼 무리를 이루면서 서로 익숙하게 도움을 주면서 관계를 이룬다기보다 서로 나쁘지 않으면 관계를 맺는 어떤 초석이 맺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쟤가 나를 해칠 것 같지는 않아. 덩치는 꽤 큰데 공격성은 없는 고양이구나. 그러면 제 주변에 계속 머물러도 되겠다가 시작 단계예요. 근데 빨리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이렇게 갑니다. 가요. 옆에 가요.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막 가요. 저기요. 꼬리에 이렇게 막 툭툭툭툭 만지고 치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경우에 고양이들은 쟤 안전한 거야? 도망쳐야겠다. 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친해지기의 정석은 고양이에게 초대장을 먼저 보내십시오. 고양이에게 관계 맺음의 주도권을 준다는 의미인데, 사람의 손가락이나 조그맣게 말아진 거리를 한 1m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 놔두는 거예요. 이게 초대장입니다. 와서 냄새를 맡고 뺨을 이렇게 비비고 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고양이가 초대장에 응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장에 응했으니까 내가 엄청나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의 사랑을 다 쏟아줘야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엔 다시 조금 생겼던 유대감이 한 번에 바사삭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얼굴 주변부, 이마라던가 뺨 주변부만 가볍게 쓰다듬으시고요. 몸 전체를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부비는 행동들, 앉는 자세를 보인다거나 했을 때 추가적인 스킨십을 가져가셔야만 고양이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으로 거리를 추가로 두거나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간다는 거는 나 너랑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 너 내가 평소에 아는 개가 아니야. 내가 친해지려고 절대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무슨 문제 행동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야, 친구도 엄청 많고요. 밖에 약속도 많습니다. 공사다망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바로 핵인싸들. 성격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핵인싸를 싫어하냐고요? 바로 이 점이에요. 고양이들 네, 선생님?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삶은 퇴직자의 삶, 은퇴 이후에 잔잔하고 예측 가능하고,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루틴대로 생활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루틴이 있는 삶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핵인싸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약속이 일단 많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분명히 나갔는데 이 사람이 몇 시에 집에 귀가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퇴근하자마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새벽 2시, 3시까지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심지어 문이 열렸는데
들어와. 야 괜찮아 이러려고 나 독립해서 사는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온 것도 일단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고양이를 잘 모르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죠? 왜 이렇게 끼어워 오고 적극적이고 흥 많은 행동까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 생활에 루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핵인싸 분들이 좀 하기 힘든 게 밥 주는 것도 시간에 맞춰서 잘 챙겨줘야 되죠. 화장실 하루에 2번씩 좀 치워줘야 되죠. 하루에 2번씩 신선한 물 먹을 수 있도록 갈아줘야 되는데 스케줄이 들쭉날쭉하고 약속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챙겨준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시민성 탈모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고양이가 털을 자꾸 뜯어서 이렇게 탈모가 뽕 하고 이렇게 사람들 원형 탈모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연애 초반에 루틴으로 했던 생활이 조금은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런 거에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무 핵인싸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고양이 반려하는 거는 랜선 집사로 만족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행이고 모든 집의 인테리어나 어떤 삶의 패턴에 대해서 최소화, 간소화 하면서 살자라고 미니멀리스트. 좀 미니멀리스트예요. 네? 저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사모님 오기 전에 집이 되게 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기 씨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었는데 애기 씨가 오고 나서는 뭐 이렇습니다. 그냥 이래요. 그냥 얹혀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정말 줄여서 미니멀하게 꼭 필요한 것들 한번 볼까요? 밥 먹는 공간, 물 먹는 공간 분리해서 한 마리 기준에서 여기저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공간 너무 구석지지 않은 곳에 아이들이 몸 편하게 쓸 수 있는 커다란 형태로 해서 2군데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스크래칭 공간, 캣타워 공간, 숨는 공간까지 이것만 해서도 한 10군데의 공간 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집주인 오셨네요. 다른 집주인분 2분이 공동명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집세 드리면서 얹혀 사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양이들은 원래 야생에서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들 즐기면서 생활을 했죠. 하지만 이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안전성과 생존 기간을 보장받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생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은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화선지에 점 하나 찍었는데 멋있어 보이냐 이런 환경에 고양이가 들어가는 순간 정서적으로 불안, 초조, 긴장 이렇게 사고를 치는 사고뭉치 고양이들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발성 방광염과 같은 어떤 스트레스성 질환도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우리가 반려동물로 사랑하는 마음에 안전한 공간으로 들였다라고 하면 떨어진 정서적 만족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고양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어디 한 군데 다 몰려 있어가지고 이거는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주는 건지 모르는 그런 보호자들, 물그릇, 밥그릇 같은 거 벽에서 떨어뜨려 주시면 고양이들이 주변을 살피면서 다른 고양이가 오는지 어떤 위험성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도 살피면서 먹을 수가 있어서 좀 더 안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숨을 곳이 있어야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언제 안방까지 뛰어가서 안방에 있는 그 침대 밑에 들어갑니까? 갑자기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캣타워나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숨숨집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간에서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미니멀한 걸 좋아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과도한 의인화, 고양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보호자 유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셋 중에 한 부류가 아닌지 지금부터 절주나 금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약속을 줄여야 될지 미니멀리즘에서는 이제 포기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